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격적인 유세전인데,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한번 북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방의회 대의원으로 뽑히는지, 그런 몇 개의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북과 여기는 선출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의 선출 방식은 뭐 다 아시는 거고, 북에서는 그 각 밑에 단위부터 하부 단위에서 추천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추천이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뽑히는 거죠. 선출된 후보, 단독 후보를 내세우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게 무슨 선거냐 잃어버리면은 뭐 우리와는 전혀 어쨌든 다른 방식인 거고, 그런 식으로 뭐 어쨌든 나름대로 괜찮은 후보를 내세워서 인민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승인받는 형식입니다.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상당히 축제 분위기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영상에는 예를 들면 뭐 군 인민위원, 그 다음에 도 인민위원, 그 다음에 평양시 인민위원 이렇게 쭉 영상을 가져와 봤고요. 주로는 일단 그 황해도 도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을 좀 더 길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직업들이 다양해요. 여기는 뭐 완전히 그 정치가 일종의 그러면 정치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고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예. 각자의 다 직업이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신발수리공, 여기를 따지면 구두수 선수죠. 구두수 선수와는 당 간부의 부인인데 뭐 한 30년 동안 구두수업만 하고 있는 그런 여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게도전차 운전수 허명금 씨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다 있고, 여기서는 항상 그 내세우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들을 내세운다. 예, 그런 거고요. 뭐 특별히 뭐 더 설명드릴 거고, 사실 영상을 보시면서 사람들 북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주로 선출되는구나. 물론 이 몇 명이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들이 표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원이 돼야 되고 정사를 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의료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좀 뭐 그런 얘기는 영상 속에 없으니까 제가 좀 드리면은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자주 보입니다. 그 뭐냐면은 1960년도 그 함흥 질소비료공장에서 9살짜리 방화수라는 어린아이가 크게 화상을 당해서 온 거를 당시 거기 함흥의대 실습생들 17명이 자기들 피부를 떼주고 이러면서, 물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전부 한 40몇 명의 피부를 떼서 의료진들이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고 이러면서, 그 뒤로 북에서는 의사들의 결국 의사 간호사들, 의료인들의 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다. 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들여야 된다 해서 북에서는 이제 정성이라는 걸 되게 중시 여깁니다. 의료에서. 그래서 의사들 명찰에서도 좀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나가서 확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의사들 명찰에 보면 정성 이렇게 딱 글자가 딱 쓰여 있어요. 제일 위에. 그만큼 정성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피부 떼지고 뭐 하는데, 북은 여기처럼 뭐 피부를 사고팔고 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피부를 헌신하는, 뭐라 그러지?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그럼 파는 방식이 아닌 거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 송윤희 그 의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제2차 전국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에 갔었다 이러는데, 그 2차 미풍 선구자 대회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그 천리마구역 강선 땅에 아이들 7명을 데려다 키운 그 처녀 어머니 정정화 역시 그 2차 청년 미풍 선구자 대회에 갔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둘이 같은 대회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거고, 뭐 어쨌든 그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영화가 있어요. 지방의회 대의원으로는 우리 대의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만들어진 영화긴 하지만은 우리 대의원이라는데, 거기서는 온돌 수리공, 그 가정집에 온돌 그 수리해주는 아줌마가 그 군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모습,
그런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영상들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뽑힌다는 거를 알려드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뭐 더 이상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대의원으로 되고, 이렇게 대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러면 뭐 요거 영상을 좀 보는 걸로 그냥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희동무는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과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과 정으로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사 직업을 그리도 남달리 사랑한지도 모릅니다. 그 보람찬 일터에서 인민을 위해 헌신복무하려는 마음을 안고 지난 10여 년간 환자 치료에 자기의 정성을 다 바쳐온 윤희동무였습니다. 그날 그는 지난 2015년 7월에 있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도대의원으로 선거받게 됐습니다. 나같이 평범한 처녀가 정말 인민의 의사와利益을 대표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이라니, 내가 정말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기 황해북도 인민병원으로는 한 명의 구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병원적인 협의 끝에 1차적으로 복부 수술을 마친 환자는 곧 사지외과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로는 성윤희동무가 정해졌습니다. 그는 이 과의 유일한 처녀 의사로서 간호원 시절부터 풍부한临床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급했습니다. 사리원 예술학원을 졸업하고 도예술단에 배치받은 지 2달도 안 된다는 처녀. 화려한 극장 무대에서 마음껏 희망의 나래를 펼치려던 애어린 처녀가 2다리를 잘라야만 한단 말인가. 생명지표가 시시각각으로 꺼져가고 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윤희동무의 마음은 아파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사회의 당당한 주인 대의원이 되는 내저곡의 벅찬 현실이 처녀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사람들의 생명과 함께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제도가 있고 인민의 대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윤희동무는 대담하게 환자의 다리를 자르지 않고 소생시키기 위한 수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환자는 또다시 출혈성 쇼크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환자를 소생시키자면 많은 피가 요구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을 다투는 그 시각 성윤희동무는 주저없이 자기의 피를 환자에게 바쳤습니다. 이튿날 윤희동무는 쇠약해진 몸으로는 안 된다는 병원 일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술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류니은 괴사절제 수술과 피부 이식 수술로 해서 환자 치료에서는 많은 피부가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온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이 떨쳐나섰습니다. 환자의 소생을 위해 의사 간호원들이 서슴없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직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인간 사랑의 아름다운 화폭이었습니다. 병원이 실려온 지 300여일 만에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하여 제 발로 일어나 태어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걷기는커녕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다던 어린 처녀의 소생을 위해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온 성윤희동무. 그 역시 꿈 많은 시절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 많은 처녀 시절을 성윤이 덕모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한 부모 없는 아이를 위해서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언젠가 이웃 마을에 왕진을 나갔던 그는 부모 잃은 젖먹이 어린이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처녀의 품을 엄마 품으로 알고 마냥 파고드는 어린아이를 윤희 덕모는 선뜻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인 내가 이 애의 병만이 아니라 부모 잃은 소름을 가셔줄 수는 없을까? 얘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 내가 누나고 엄마란다.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부모 잃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성윤이 덕모였습니다. 우리 이윤이가 맨 처음에 길보기를 집에 업고 들어왔을 때 막 난감했습니다. 내가 난 자식도 3명이 된 데다가 식구가 8식구 됐습니다. 이때 이윤이가 내가 길보를 맡아서 키우고 왔으니까 어머니는 다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밥을 한 숟갈 먹던 거 반 숟갈을 먹었으라도 우리 길보기를 내가 키우고 왔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아침마다 학습 지도도 하고 길보기 옷차림도 덜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풍금도 시간마다 배워주고 이렇게 해서 길보기가 제법 선풍금도 잘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녕 사랑이고 헌신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오늘도 성윤이 덕모는 환자 치료 사업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사리온 땅이 자랑하는 처녀대의원 성윤이 덕모는 별로 남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처녀입니다. 사실 성윤이 덕모가 일하는 사지외과는 사경에 처한 중환자들을 소생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서 여간만 힘든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민의 대의원답게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를 다 바쳐온 윤희 덕모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슴 속에 거의 간직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제2차 전국 청년 미풍 송구자대에 참가하여 경의하는 온스님을 만나뵀던 용광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아 집단을 위하여 저 은혜를 많이 한 대참가자들의 비해 볼 때 너무도 하늘이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글쎄 기념 촬영장에 나오신 경의하는 온스님께서는 감격에 먹이 메여 인사도 변변히 열리지 못하는 저를 알아보시고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 온스님께서 어떻게 저를 아실까? 이게 정말 꿈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손도 막 꺼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온스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저는 비로소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이라면 자그마한 서행도 그처럼 감 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온스님 계시오.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다 인민을 위한 헌신의 한 길에서 감 높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바쳐가는 삶을 감 높이 내세워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사는 처녀 대의원 성윤이 덕모. 평범한 노동자의 딸이 의료 일꾼으로 더 대의원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내 한생 인민의 사랑받는 대의원이 되리라. 그 누가 보건 말건 수십 년 세월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인민을 위한 봉사자로 참된 생애 자옥을 새겨가는 최경애 동지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 당원의 고귀한 영예도 지내게 됐습니다. 당에서는 그를 군인민회의 대의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제가 지하막장에서 석탄을 한사 캐봤까 건설상에서 땀을 한번 흘려봤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편의봉사 부문에서 그저 신발이나 수리하여주는 평범한 수리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저를 나라가 달도록 내세워준 우리 당의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저는 한생토록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발 수리공 어머니라고 정답게 불리우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평범한 신발 수리공인 최경애 동지. 우리 신발 수리공 어머니. 우리는 그 부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바로 그 부름은 그가 하는 일은 비록 크지는 않아도 수십 년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가는 한 인간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도 인민들이 버스정류소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신 경야린 김정은 동지의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교대 운전사인 남편과 함께 수도 시민들을 위한 운행길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허명금 동무. 우리 당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공운 운전사 칭호를 안겨주었고 허명금 동무를 당 창건 75돌 경축 행사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대의원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19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시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6호 선거구에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나오시어 평범한 무게도전차 운전사인 저에게 찬성의 한 표를 바쳐주시었습니다.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 행복이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저희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인민의 대표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의 충복으로 인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시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변함없이 운행길을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자기 일터, 자기 직업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한 생을 당을 따라 변함없이 애국 충성의 길을 이어가는 여성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설미가 어떻게 대건설장으로 나간다더니 이제 가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요? 반장이 어디 사무실에 붙어있는 줄 아냐? 38번에 나갔다. 부엌 수리해 주려고. 부엌 수리요? 아, 창피하게. 아니, 선이 비단이라고 부엌이 막 환해지는군요. 주부가 마음에 든다니 나도 성수가 나누만요. 좀 드세요. 예. 만능 보혈식 부뚜막을 해놨으니 방도도 뜨뜻하고 속탄도 많이 절약될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걸 빨리 끝내고 좀 물 낡은 덮에도 재창하자요. 그러면 방 안에도 환해지겠는데.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글쎄 도배지를 구하기가 사실 손님들이 와도 좀 있나? 네, 돼지물 받은 게 있나 해서. 네, 저기 부엌에 있어요. 아이고 곱기도 해라. 어머니도 집수리 할 게 있으면 관리반에 부탁하세요. 아 그래? 그들도 참 잘 고친대요. 예. 아니 가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예. 아니 이거 우리 대의원 아니가? 맞지? 대의원이요? 아니,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임자는 우리를 몰라보지만 우리야 임자를 몰라볼 리가 있나? 제 손으로 선거한 대의원인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그저 언덜 수리공인 줄만 알고. 나야 언덕수리공이지 그렇다고 딴 사람이겠나요? 우리 집에도 좀 오라고. 예.